안녕하세요. 시설관리와 전기 실무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현직 전기안전관리자 시설연구소입니다. 우리가 시설관리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지겹도록 듣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특히 전기 선임을 걸고 일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를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바로 직무고시입니다. 시설관리에서 전기 실무를 보는 실무자들은 모두 직무고시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직무고시 점검 장비들이 고가이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설은 이런 점검 장비들을 갖출 여력이 안 되다 보니 직무고시 자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기 실무자임에도 직무고시가 뭔지, 어떤 점검들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라고는 보고서를 받아서 책장에 꽂아두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주 업체는 점검을 대행해 주는 것일 뿐 최종 관리 책임은 전기 선임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설관리 전기 실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제, 전기 직무고시에 대해서 쉽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직무고시라고 부르는 것의 정식 명칭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입니다. 2016년에 처음 생긴 행정규칙입니다. 직무고시가 생겨난 배경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기안전관리자들이 점검을 할 때 뚜렷한 기준도 없고 점검 대부분이 유관 점검이었습니다.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과학적인 장비를 가지고 수치화된 데이터를 남겨라 라면서 만든 것이 바로 직무고시입니다. 즉, 점검의 표준화와 데이터 기록의 의무화가 핵심입니다. 이때부터 점검 대상 장비와 계측 장비, 그리고 기록하는 서식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기록을 하게 됐다라는 점에서 점검이 이전보다는 그래도 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고시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가의 장비이고 둘째는 점검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직무고시 점검 항목들에는 그냥 값싼 절연 저항계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고가의 계측 장비들을 필요로 하는 점검들도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전력 품질 분석기, 계전기 시험기 등이 대표적인 고가의 장비들인데 이 장비들을 다 갖추려면 몇 천만 원이 우습게 들어가게 됩니다. 또 가지고 있으면 매년 검교정도 받아야 합니다. 계전기 테스트는 1년에 한 번 하는 점검인데 현실적으로 1년에 한 번 하자고 이런 비싼 장비를 구매하는 것은 현장 사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계획 정전을 시켜서 정밀 점검을 직접 하는 것은 현직 전기안전관리자들도 어려워하는 점검입니다. 저도 매년 계획 정전을 하고 보호 계전기 테스트 등 정밀 점검을 직접 하지만 할 때마다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설은 직무고시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에게 직무고시 점검 전체를 외주 맡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외주 업체들은 점검도 직접 하고 서류도 작성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외주를 줬으니 다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아니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점검은 직접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무고시 점검 항목은 뭐가 있는지, 정상 범위는 무엇이고 비정상 값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판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직무고시의 점검 항목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직무고시가 뭘 점검하는 것인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무고시는 크게 월차, 분기, 반기, 연차 점검으로 나뉩니다. 점검들을 주기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월차 점검은 월에 한 번 점검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분기는 분기에 한 번이고 연차는 1년에 한 번입니다. 점검 첫째는 바로 월차 점검입니다. 이건 우리가 매일 하는 일상 점검과 비슷합니다. 전기 검침을 하면서 값이 튀는 것은 없는지, 전압과 전류에 이상은 없는지, 소음이나 진동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둘째, 분기 점검입니다. 분기 점검에는 발전기 무부하 운전과 적외선 열화상 측정이 포함됩니다. 발전기 무부하 운전이라는 것은 부하가 없는 상태, 즉 발전기의 차단기를 개방시켜 놓은 상태에서 부하 없이 운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직무고시에서는 부하 운전이나 무부하 운전이나 상관없지만 평상시에는 굳이 부하를 연결해서 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전기 무부하 운전은 분기에 최소 한 번이고 기왕이면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주기에 맞춰 평소에 무부하 운전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외선 열화상 측정은 열화상 측정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열화상은 대부분 외주를 주게 됩니다. 셋째, 반기 점검입니다. 반기 점검에는 저압 설비의 접지 저항 측정이 포함됩니다. 접지 저항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땅으로 전기가 얼마나 잘 흘러가느냐를 보는 점검입니다. 접지 저항은 땅으로 흐르는 전기를 가로막는 저항입니다. 당연히 그 값이 낮아야 좋습니다. 그래야 전기가 사람과 땅 중에 저항값이 낮은 땅으로 잘 흐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분전반에서 중성선을 통해 측정하는 2단자법 측정, 야외에서 보조 접지 2개를 땅에 박고 측정하는 3단자법, 후크로 측정하는 클램프 접지 저항기 측정이 있습니다. 넷째, 연차 점검입니다. 여기에는 전원 품질 분석과 절연 저항 측정, 그리고 고압 이상 설비의 점검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물들은 특고압을 바로 저압으로 변성하기 때문에 고압 설비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고압 설비의 절연 저항과 접지 저항, 절연 내력, 그리고 개전기 및 차단기 동작 시험 같은 정전을 한 후에 측정하는 점검들이 있는데, 이런 점검들은 정밀 점검이라고 해서 건물을 정전시킨 후에 진행하는 점검들입니다. 여기서 정밀 점검과 정기 검사를 헷갈릴 수 있는데, 정밀 점검은 건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점검입니다. 외주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점검이 바로 정밀 점검입니다. 정기 검사는 법정 검사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들어와서 하는 검사입니다. 정밀 점검은 매년 해야 하고, 정기 검사는 몇 년에 한 번씩 공사 측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원 품질 분석이라는 것은 파형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불평형률은 크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전원 품질 분석기를 통해 점검하는 항목입니다. 절연 저항 측정은 말 그대로 절연 저항인데, 절연 저항은 저압 측 분전반들의 절연 저항도 측정해야 하고, 변압기 등 수변전 설비의 절연 저항도 측정해야 합니다. 이 전원 품질 분석과 절연 저항 측정도 연 1회 측정입니다. 보호개전기 및 차단기 동작 시험이라는 것은 전기 실내 수변전 설비에 임의로 이상 신호를 줘서 보호개전기가 이를 제대로 감지하는지, 보호개전기의 신호를 받은 차단기가 동작 시간 내에 바로 동작하는지를 점검하는 시험입니다. 점검 항목에는 OCR, OCGR, UVR 등이 있습니다. 이 보호개전기 시험은 테스트 목적으로 임의의 이상 전압이나 전류를 흘려서 보호개전기가 제대로 감지하는지, 보호개전기의 신호를 받은 VCB나 ACB가 바로 잘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점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전 상태에서 하는 점검입니다. 측정을 다 하고 나면 남는 건 바로 서류입니다. 직무고시 점검 자료는 4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주 업체에서 점검이 끝나고 나면 두꺼운 결과 보고서를 보내주는데, 보고서를 받은 뒤에 해야 할 일은 보고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요주의나 부적합 항목입니다. 절연 저항이 안 좋은 회로가 있다거나, 접지 저항이 높은 회로가 있다거나, 개전기 테스트를 하는데 동작하지 않는 개전기가 있다면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절연 저항이 좋지 않은 회로에서는 감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회로와 기기를 보호해야 할 보호개전기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면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잘 살펴보지 않는 것이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뭔가 일이 터지게 되면 실무자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류를 보는 눈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시설 전기 실무자가 피할 수 없는 점검, 전기 직무고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직무고시는 데이터로 관리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둘째, 장비가 없어 외주를 주더라도 어떤 항목을 측정하는지, 어떤 값이 이상한 값인지, 이러한 부분을 실무자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보고서가 오면 이상이 있는 회로와 기기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들만 알아도 어디 가서 직무고시를 모른다는 얘기는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기 직무고시라는 것은 우리가 매년 받는 건강검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용어도 낯설고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익숙해질 때까지 항목들을 천천히 꼼꼼하게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직무고시의 항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점검하는지, 또 결과 보고서를 보고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